안녕하세요. 두드러기 다르게 보기 저자 한의사 염유리입니다. 한랭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한랭 두드러기는 아예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알고 몇 년씩 기억 없는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며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은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어떤 원리로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랭 두드러기는 두드러기 중에서는 비교적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나는 특발성 두드러기에 비해 특정 찬 조건만 피해주면 두드러기가 안 날 수 있어서 실제 병원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한랭 두드러기도 심해지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당연히 겨울에 심해지죠. 찬바람 쌩쌩 부는 바깥에 나갔다가 노출되어 있는 얼굴이나 손이나 팔 혹은 바지를 얇게 입으면 허벅지에 한랭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한랭 자극이 너무 심하면 기도까지 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서 피부과에서 한랭 두드러기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겨울만 어찌저찌 지나가면 또 없어지니까 한동안 잊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한랭 두드러기가 심해지면 사계절 내내 심지어 더운 여름에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찬물로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 사무실이나 카페 에어컨 바람에 여름철 워터파크나 바닷물, 계곡물에 들어갔는데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 너무 당황스러워지죠. 이쯤 되면 치료는 꽤나 절실해집니다. 여름에도 한랭 두드러기가 보일 정도면 한랭 두드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나 만성적인 소화 기능을 같이 갖고 있게 되거든요. 이 사진은 저한테 8개월가량 한약 치료를 하셨던 심한 한랭 두드러기 환자분의 팔 사진이에요.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셨는데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한 지 25년이나 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한랭 두드러기가 더더욱 심해진 거예요. 이 환자분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전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고 조금만 춥다고 느끼면 수시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면서 찬물로 잠깐만 손을 씻어도 한랭 두드러기가 나는데 손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팔, 목까지 쓰리고 가려워진다고 호소하셨어요. 지난 겨울에는 온수 매트도 켜고 목도리까지 하고 자야 했다고 하네요. 이분이 오셨던 시기가 5월이었는데 5월에도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손등에 한랭 두드러기가 나요. 이 사진이 이 환자분이 보내주신 5월 초 사무실에서 한랭 두드러기가 나온 모습이에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도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이면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사진은 아침 여름에 조깅만 하고 와도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며 조깅 후에 팔에 올라온 두드러기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8월 초 여름 아침에 조깅을 하고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하니까 정말 저한테도 역대급 한랭 두드러기 환자분이셨습니다. 한랭 두드러기 외에도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분은 체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고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항상 피로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설사가 항상 있었어요. 한약 치료를 통해 점차 몸을 보강하고 체표 순환을 살려내어 실내에서도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가 먼저 사라지고 손을 씻을 때 나던 두드러기도 사라지면서 점차 체력이 좋아지고 추위도 좀 덜 타게 되었어요. 한안전을 따뜻하게 보강하는 한약 처방으로 십수년째 늘 있던 만성 설사가 해결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웬만한 일상생활에서는 한랭 두드러기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에 돌아온 겨울에는 실내에서 장갑을 안 끼고 있어도 되고 잘 때 목도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이 환자분 치료 기간이 장장 8개월이나 걸렸는데 정말 그동안 이 환자분도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환자분 설득하고 격려하고 응원해가며 이끌어가느라
애를 많이 썼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했다는 건지 이 한랭 두드러기 발생 원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특발성 두드러기나 콜린성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랭 두드러기를 보면 특히나 특정 항원에 대한 민감 반응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분주로 보기는 정말 좀 어려워요. 장에 독소가 들어와서 독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장누수 증후군도 여기서는 그닥 설득력이 없어요. 찬바람에만 특정 항원이 들어있다거나 똑같은 물이어도 찬물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항원이 들어있고 그 물을 덮여서 따뜻해지면 항원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좀 더 심플하게 한랭 두드러기는 추운 외부 온도에 과도하게 혈관이 수축한 후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삼춘물이 체표로 나와 유발되는 현상이므로 냉해져 있는 환자의 몸을 따뜻하게 보강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서 체표 온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과도한 혈관 수축이 유발되지 않으니 한랭 두드러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한랭 두드러기도 3에서 6개월 치료기간 정도에 잘 낫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치료 기간 동안 두드러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같이 좋아지거든요. 한의학은 항상 우리 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한랭 두드러기가 낫는 것 이상으로 좋아진 몸 컨디션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치료 처방은 한의학의 특성상 한 가지 일률적인 처방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환자의 체질과 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화장애나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맞춰서 다양한 처방이 구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앞에 소개한 환자분의 경우도 치료하는 8개월 동안 몸의 변화에 맞춰가며 8에서 10가지 정도의 한약 처방이 적용되었어요. 가끔 두드러기가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분들 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열성 두드러기와 한랭 두드러기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좀 더 까다롭고 치료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길게 잡아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10년, 20년씩 만성 두드러기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에 비하면 그리 긴 치료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랭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가 안 된다는 말에 낙담해 언제까지나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지 말고 똑똑 한의학에 노크해보세요. 꼭!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쭉쭉 재미나고 흥미로운 한의학을 소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